소돌이 네트워크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신라호텔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이창민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라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인물이 훤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그 호텔에서 근무하려면 1차 조건이 인물이 훤해야 됩니까? 꼭 인물이 조건은 아닌데요. 일단은 그 용모 준수하게 좀 유지하고 이런 거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창민 선생님의 삶의 이력을 통해서 호텔에 근무하는 내용까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저는 제주시 용담이 제주시 용담에서. 네네. 용담이라고 하면 옛날 무군성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제주차부 예. 거기하고 이제 터미널 그 중간 거기에서 남성로죠, 남성로. 남성로. 그래요. 거기서 이제 우리 세대의 젊은 시절이라는 게 그 산업화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뭐 뻔해서 뭐 여쭤볼 만한 것이 없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뭡니까? 무슨 밴드부나 이런 거 했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한참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친구들이 좋고 또 그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그 당시에 그 용어도 이제 좀 참 생소한데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그룹 사운드. 그때 뭐 MBC 방송이나 아니면 RCY 적십자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한 곡 두 곡씩 연주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주로 파트가 어떤 파트를 했었습니까? 저희는 뭐 이제 7080 세대 그 노래였죠. 예. 뭐 잘 아시는 뭐 송골매라든가 뭐 장남들 뭐 이런 쪽의 노래를 많이 따라했죠. 보컬을 했습니까? 아니면 저는 파트가 전 드럼이었습니다. 드럼 파트. 예. 그 친구들 막 갑자기 보고 싶네요. 예전에. 그래요? 방송 혹시나 보는 친구가 있으면 만나서 술 한잔을 하면서 옛날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룹 사운드를 조직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활달하게 젊은 시절을 보냈네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이라든가. 뭐 본성이 외성적인 건 아니었는데 그 반대에 내성적인 좀 성격이 좀 있었던 거를 느껴지는데 외성적으로 좀 해보려고 좀 나름 좀 이렇게 노력했던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제주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전공이 뭐였습니까? 저는 그 환경공학, 환경공학하고. 환경공학을 전공해서 호텔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언제 했습니까? 예, 지금 꽤 좀 지난 일이긴 한데 저도 그 학교 아까 환경공학과를 다니면서 처음에도 그 군복무 가기 전까지는 또 이게 저도 참 놀기 좋아하고 좀 사회가 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기에는 좀 다소 좀 이게 좀 요구되는 게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그 군복무 끝나고 이제 복학을 해서 여기 사회를 바라보니 정말 이제는 뭔가 내가 앞길을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 공부도 안 했던 그 저기를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뭐 일단 우선은 환경공학이니까 이제 수질 기사 자격증도 따고 그다음에 뭐 대학원 갈까 뭐 이렇게 또 나름 고민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또 이게 호텔 신라의 어떤 그 채용되는 그 계기가 있어서 한번 좀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호텔의 채용 공고를 봤을 때는 그때는 뭐 무작위 채용이었나요? 아니면 뭐 파트가 있어서 영업직이랄지 무슨 파트가 있었죠. 저희 관리직으로 총무 쪽 이쪽 채용이 있어가지고 뭐 또 우수한 성적으로 또 그 당시에 삼성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삼성그룹의 그 계열사라도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원래. 그 당시에도 좀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기를 아마도 그때는 이 공직 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때가 아니고 사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했는데 특히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 선호한 시대라서 제주도에 있는 대기업치고는 제일 큰 기업이 아닙니까 이게 규모로 보나 자본금으로 보나 그래요. 그 신라호텔 얘기를 좀 하면 신라호텔이 꽤 규모가 좀 크고 지금 권역별로 여러 그 사업체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서울 신라호텔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제주 신라 호텔이 있고, 예. 그다음에 주가 또 이제 호텔 신라 법인 중에 가장 또 이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면세점이 예, 서울, 제주, 그다음에 뭐 인천공항 등이 그게 좀 아주 좀 메인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예. 그게 또 수익이 그쪽에 제일 많죠. 그렇죠. 이제 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또 뭐 법인은 약간 다르지만 뭐 일단 그 신라스테이,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쭉 있고 계속 좀 오픈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주에도 이제 연동에 있고 그다음에 2호 태우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또 플러스를 해가지고 약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또 요즘 고객들이 많이 좀 찾고 평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제주 신라호텔에서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쭉 그렇게 그러면 집중적으로 제주 신라호텔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관광산업에서 호텔이라고 하는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제주 전체적인 경제 구조를 보더라도 뭐 1차 산업도 물론 뭐 감귤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농 수축이 있지만 이제 관공산업의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비중 내에서도 특히 우리 저 호텔업 쪽이 아무래도 규모라든가 아니면 그 참여하는 그 인원수를 보더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 호텔 시설이랄지 이게 좋아야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관광하더라도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호텔, 그러니까 가격대가 높고 그 서비스가 좋은 호텔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신라호텔은 그런 고부가 가치를 그 타깃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주 신라의 경우를 봐도 그 외관상의 그 어떤 호텔의 이미지는 지금 35년이 됐는데 그 처음이나 지금이나 크게 그 어떤 변화에 없이 유지 관리를 상당히 잘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그 나름의 그 겉모습이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그 어떤 특유의 그 특색 있는 그 럭셔리 그걸 추구하는 게 그게 또 뭐 이효재 사장님의 그 가장 또 중점을 두시는 사업적이지만 그런 부분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35년 얘기를 됐습니까 제주도에? 90년 7월 1일 오픈이거든요. 그 현명관 회장이 있었을 때 제주도 호텔 신라 사장도 하셨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꽤나 비중 있는 사람이 신라 호텔을 만든 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삼성그룹에서도 제주 신라를 어떤 뭐 이익 창출보다도 호텔 이미지를 통해서 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저도 그 선대 회장이신 이병철 회장께서도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시다가 특히 일본의 그 오코라 호텔을 자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삼성에서도 뭔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얼굴 역할을 하는 그런 호텔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 신라를 만들어줬고 제주 신라 중문 관광단지내에 위치해 있지만 처음에 그것도 상당히 검토와 그 결정하는 과정이 되게 오래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결국에는 또 제주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관광의 1번지이기도 하고 어떤 장래 미래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겠죠. 그럼 아마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는 뭐 한 가지 파트만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은 거니까. 잠시 우리가 그 최고 결정권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제주도의 그 신라 호텔을 그러니까 서울 신라는 비즈니스 호텔의 그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외국 손님들이 오거나 이러면 하는데 제주도는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리조트죠. 리조트 그렇죠. 그러면 그 신라 호텔이 차지하는 그
그 포지셔닝 여기에다가 호텔을 지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주 관광 산업으로서는 외국 사람들에게 이 제주의 가치를 더 높이는 역할을 좀 했다고 보여지겠네요. 자부심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주 신라호텔 입사한 이후에 95년부터 98년, 90대 초반까지도 특히 미국, 중국, 일본 국빈,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예. 그런 정말 그런 회의, 정상회담도 제주 신라호텔 가진 바가 많거든요. 예. 그때 상당히 제주를 또 한국을 이게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제주 관광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객실 이외에 이제는 고객들이 먹고 자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뭔가 제주의 특색을 좀 더 접해보고 그런 요구가 되게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10여 년 됩니다만 야외 이제 겨울에도 그 수영장에 우리 그 폐열을 더 회수해가지고 그걸 에너지화 해가지고 온수풀을 만들어서 겨울에도 사계절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먼저 시도를 해서 오픈했죠. 아. 이제 그걸 이제 후자들이 또 이제 계속 많이 따라했고, 그다음에 이런 캠핑 문화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뭐 글램핑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주 특색 자연과 그 저기를 함께 경험해보는 우리 내부엔 GAO라고 그러는데 그 뭐 감귤 따기, 그다음에 승마, 요트 타기, 오름 올레길 걷기 이런 걸 우리 직원들이 그 신청하시는 고객분들을 모시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역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제가 선도적으로 했다. 아, 그래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일들도 하네요. 네. 저는 뭐 거기서 그런 것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데 특히나 그 아까 그 수영장에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활용이라든가 네. 그런 건 직접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 또 이게 시설 파트에서도 그런 부분 진짜 에너지 또 우리 제주 신라가 이제 예전에 또 그 어느 행정기관에서 어떤 그 좀 조언의 얘기가 많이 있던데 지하수 사용량이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이게 물론 나름대로 절약을 한다지만 기본적인 객실 수와 그 고객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 에너지 그 수자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혜택을 받는 대신 또 지역에 뭔가 또 어떤 에너지 절약 플러스 네. 또 지역의 그 어떤 이익을 환원하는 그런 상당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를 나중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는데 너무 빨리 나가버리면 자, 그래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네. 그 제주도에서 신라호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역할이란 건 아까 외국 귀빈들이라도 왔을 때 역할을 그런 쪽의 역할이 좀 클 것이다라는 예측도 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신라호텔에서 맞이한 귀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왔을 클린턴 대통령도 모셨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 들어요. 거기서 정상회담을 했었나요? 예. 클린턴도 왔었고 부시도 왔었고. 예. 그, 뭐 세계 최강이고 뭐 요즘 뭐 트럼프 뭐 이게 제가 맞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전 세계도 긴장도 많이 하지만 또 뭐 우리 한국과 또 이 미국 어떤 특수한 관계, 동맹 뭐 이런 등등 해도 뭔가 좀 하여튼 최강의 나라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1박을 했습니까? 체류 기간요. 그게 2번 왔다 가셨는데 그거는 각각이 좀 다릅니다. 아, 1박을 안 하고? 또 이거는 또 이게 대회라 가지고. 뭐 그 과거 20년 넘게 지나면 이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장점인 주석도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신라호텔에서 그 유명한 장면이 있고 그러던데. 그다음 또 그것도 훨씬 92년도에는 고르바초프 한소 정상회담 노태우 대통령이 다 신라호텔에서 했으니까. 아, 신라호텔이 세네. 그 정도면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다 거쳐갔을 정도니까 그 정도 그런 호텔이 많지 않죠. 그게 뭐 호텔의 어떤 시설적인 장점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라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 또
평화의 섬, 뭐 이런 의미, 그리고 중문 단지 내에 또 있으면서 뭔가 자연 환경과 그다음에 안전 확보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돼서 결정이 그러겠죠.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거기는 밑에 절벽이기 때문에 이 안보 이렇게 경호하기도 좀 그렇죠. 용이한 편도 있죠. 예. 좋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얘기 하면서 워닝을 좀 했으니까 그 총무 관리 쪽에 있으면 예. 호텔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거 2000년도 초반에 호텔리어들하고 예.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일단은 이 세대의 변화, 예, 그게 있으면서 가치관도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 그 시대에 맞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예, 환경이 바뀜으로써 생각도 자연스럽게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예전에는 호텔리어 하면은 상당히 좀 이게 뭐 외관이나 아니면 그 어떤 또 이게 멋있었는데. 예, 호텔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뭐 페이도 적지 않고 그다음 나름의 그 어떤 프라이드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뭔가 그런 이 감성 노동이랄까 이런 쪽에 좀 기피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즘 또 이제 이런 AI 이런 게 좀 발달하다 보니 서비스도 로봇가 이게 뭐 식사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등등해서 많은 변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선호도가 지금 좀 과거 우리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죠. 아직도 뭐 관련 학과도 있고 예, 이쪽에 관심 있는 어떤 젊은 세대는 있다고 보는데 전문성은 더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약간 그 어떤 내용은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 호텔리어로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호텔 학교도 많고 관광학과도 많고 예.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신라 호텔에 들어오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야, 상당히 중요한 예,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글쎄요, 저도 딱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외국어, 영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시라. 이게 영어가 그 서비스의 그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영어는 이제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그 학문 중에 하나여서 그 성실함을 평가한다는 척도로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영어는 외국어는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걸 하나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회사 내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과 이런 제도가 이제 쭉 있지 않습니까? 그에 절대 등한시하거나 그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자기가 찾고 서치하고 이게 또 습득하고 필요한 건 자기가 좀 더 모아서 그걸 자기 결코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흐름을 잘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되게 대단히 어려운 주문을. 뭐 좋은 인재를 다 신라 호텔에서 가져가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한 가지 여쭤보면 요즘은 그 AI 시대고 동시통역 시대고 그 휴대폰에서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리어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언어를 잘해야 된다. 그게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매번 영어를 계속 쓸 건 아니지만은 또 중간중간 이게 꼭 필요할 때 또 가장 그거를 이제 고객과 소통할 때 바로바로 대응되지 않으면 당연히 서비스에도 약간 차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소위 어떤 사람들은 이 휴대폰 동시 통역 기능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더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먼저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하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아까 뒷부분에 두 번째를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런가요? 좀
구체적으로 네, 얘기하면 제가 좀 너무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던데 우선 제가 기억나는 우리 회사에 직원 몇 사람을 한번 이게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원래 이게 벨맨이었어요. 우리 호텔에 딱 들어오면 현관에 이제 짐을 이렇게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트 쪽으로 안내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 벨맨이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직종이죠. 파트가. 근데 거기서 그냥 자기는 이거 뭐 온리 이거만 하는 사람과 이거를 벨맨의 업무뿐만이 아니고 프론트 나가 이걸 또 프론트와 마케팅의 어떤 그 어떤 라인 어떤 이런 체계를 먼저 관심 있게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뭔가 도전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서로 전배도 가고 좀 더 어떤 승진의 기회 그다음 또 자기가 이제 업무 바운드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걸 스스로 찾더라고요. 예, 뭐 조류 쪽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예, 좀 그런 그래서 그런 누가 주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맞습니다. 찾아다녀야죠. 그 관리자 입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역할을 하실 텐데 거기서 보면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나요? 이렇게 그 관찰자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은 참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고 적극적으로 주인의식 가지고 일한다는 게 보이나요? 보이죠. 보이고 그것도 뭐 제가 감히 뭐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사례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 교육의 체계 뭐 온 오프라인을 다 망라해서 그런 기회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우리 직원분도 상당수 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결코 예, 그냥 헛되이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신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찾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우리 호텔에 근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네네. 신라 호텔의 객실료가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저는 뭐 꿈도 못 꾸겠던데 예. 이렇게 호텔 가격을 봤더니 좀 높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가격 당연히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 그 시장 경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그 행정기관에 수년 뭐 되게 오래된 뭐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객실 가격을 주기별로 이게 신고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다 바뀌었잖아요. 이게 또 이게 자율적으로 예.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서비스하는 것이고. 거죠. 예. 아 그렇죠. 당연한데 그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고객이 찾으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합리적인 가격을 생각하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각 시장별로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가격을 이제 이렇게 책정하게 되는데 말씀은 이게 먹고 자는 거 이외에 또 차별화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 또 서비스에 대한 예, 좀 차별화된 서비스 그런 게 많이 또 다 포함된 그런 거 봐야 되고 그 가격 하니까 또 예전에 한번 그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기 이제 행정기관에서 왜 제주도 내 관광 뭐 일반 시내든 관광 사업체의 커피값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냐 어디 가면 뭐 몇천 원 이하인데 어떤 데가 뭐 커피 한 통 값이 커피 한 잔 값이다 해가지고 아 오히려 막 그 지금 호텔에 오셔가지고 저 상당히 뭐 어떤 좀 처분 뭐 비슷하게도 뭐 할 수 있다라는 막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그 가격 그 커피 한 잔의 값은 물론 그 재료도 차별화된 재료고 또 거기에 뭐 운영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한 그러겠죠? 가격이고 예 또 거기에 못지않게 또 그 비슷한 류의 차 한 잔이지만 거기에 정말 제주 신라만의 예, 고품격 서비스가 더 가미된 걸로 예 거기서 고객들이 만족스럽게 또 편안한 휴식과 그런 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만족도가 높으면 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대비 만족도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높으면 그 좋은 거죠. 자, 궁금한 거. 지금 경기가 대단히 안 좋다고 하죠. 네.
가격이 얼마를 책정해서 봤더니 다 솔드아웃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겁니까? 아니면 신라 호텔에서가 이렇게 영업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요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기 마케팅적인 부분에 제가 또 직급 담당이 아니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가격에 대한 그 소비자들은 이미 만족하고 계시다. 또 그게 상응하는 뭐 어떤 시설과 예, 어떤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고, 그럼 저희들이 그 요즘 제주 신라도 물론 상황 아까 뭐 솔드아웃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상반기가 작년 연말에 뭐 계엄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항공 사고 등등 해가지고 또 해외로 많이 가시고 또 국내 관광이 이렇게 썩 받지는 못한데 뭐 그렇다고 우리 저희 마케팅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뭔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시장을 빨리 분석하고 네. 그에 대한 대응을 좀 더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아마도 그 경기를 불안정스럽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환경 변화에 따른 회의들도 좀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거를 그 사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나요? 사장님은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프로퍼티라 그러죠. 이제 서울신라, 뭐 제주신라, 뭐 스테이, 뭐 그걸 전체 해서 들고 각 부분별로 예, 그런 치열한 준비와 그런 과정들을 계속 그러니까 해나가고 사장님은 직접 챙긴다는 얘기예요? 안 챙긴다는 얘기예요? 직접 챙기시죠. 그래요? 또 우리 이 부사님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삼성가의 어떤 그 저희로서 뭐 예전에 저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실 때도 가장 뭐 경영 스타일이나 뭐 외모도 마찬가지고 가장 닮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 그 경영자로서의 어떤 그런 많은 분이 인정하지 않나. 예,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사장님이 지금 재벌가의 장녀 아닙니까? 장녀고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직원들하고 뭐 맥주도 호탕하게 마신다고도 하고 그러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 제주에서는 그렇게 큰 사원들과 소통할 시간은 최근에 좀 갖지 못했고요. 예, 서울신라는 또 이게 뭐 그런 행사도 자주 가졌었고.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사장님 이 방송 보시게 되면 제주에서도 좀 그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역에. 그 그림 좋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런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고 하면 서울 신라보다도 제주 신라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그림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이부정 사장님께서 뭐 또 제주에 대한 남다른 또 이런 뭐 제주 신라가 있고 또 면세점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스테이도 있고 그 제주에 대한 남다른 그 관심과 사랑은 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기업 위원을 뭐 사회에 환원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뭐 한 10여 년 벌써 12년 전부터 시작한 그 업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도내의 어떤 영세 식당을 도와주는 맛있는 제주 만들기. 예, 그게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모 방송사하고 제주도하고도 같이 이제 협약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 대상 식당에 뭐 지원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사후 관리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높이 평가되고 있죠. 아무래도 거기 삼성 뭐 신라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그랬는데 그 회사가 망했다고 하면 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아마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호 이익들이 이제 토미바퀴처럼 흘러가는 게 사회니까 우리 그 사장님 얘기를 더 하면 제주도에 그 1년이면 며칠이나 머무십니까? 아, 워낙 바쁘셔가지고 자주는 못 드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업체가 한 18군데가 있던데 신라 스테이까지 포함해가지고 18분의 1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중이 제주도에 대한 아까 애정 말씀하시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좀 달라요 생각이. 왜 그러냐면 물론 그게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의 받는
그 느낌이긴 한데 신라 면세점이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서 도민 사회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신라와 그 면세점이 얻는 베네핏에 비해서 예. 우리 제주 도민 시민들이 겪는 이 불편함이 더 큰데 예. 그거에 따른 지역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넓히는 모습들은 보여주긴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동네의 교통도 참 힘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신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의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뭐 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 사람들을 맞이하고 예. 그 사람들에게 지역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고 하면 예. 그 호텔에서 지역 작가라든가 지역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역민들이 지역 작가들 작품을 사거나 할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인드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신라 호텔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사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나요? 일단은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그 이건희 컬렉션도 도립미술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가봤는데 그 어떤 예술에 대한 네. 그런 이제 삼성가에서도 상당히 좀 소중한 하게 생각하는 예. 있는 건 사실인 것 아니 같아요. 그거는 저도 리용 인정합니다. 박물관에 예. 그래서 사장님도 이분희 사장님도 뭐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항상 열려 있을 거고. 있을 것이고. 예. 저도 지금 보면은 뭐 연중은 아니지만 특정 기간 때에 공예 작품을 하시는 분들 우리 연회장에서 이렇게 좀 전시하고 이렇게 고객과 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좀 뭐 넉넉치는 못한 것 같아서. 아니, 홍보도 안 됐을 수도 있고 예. 한데 저는 그 삼성에서 그 미술품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지역 순회 전시도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는 그게 그분들이 보는 안목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에 높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가의 작품, 외국의 유명인들 작품들만 수집할 수가 있다. 예. 또 말하자면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만 수입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호텔이랄지 이러면 지역에 있는 것도 이제 키우는 역할을 같이 해야 서로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교수님 또 좋은 또 제안 또 내용을 좀 전해 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더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기회는 만들어야겠지만 예. 그것도 다음에 예, 혹시 진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언제 하겠습니다.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만들어서 내려올 때 네. 그 이부진 사장님이 직접 지역의 어떤 그 작가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네. 하면 네. 훨씬 지역사회의 여론도 더 좋아질 것이고 또 그분들 직접적인 그분들한테도 격려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네.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력이 되면 신라 호텔에서 작품도 좀 구입해서 어느 일정한 공간이지만 이렇게 하면 네. 이게 이 신라 호텔에서는 그걸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가들은 네. 대단한 영광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그분들도 예. 또한 활동도 하실 것이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지역 사회가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홍보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호텔에서 한 30년 있으면서 제일 기억나는 일이 어떤 거였어요? 글쎄요, 참 30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그 언제지?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할 때. 네.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저는 그 당시가 너무 기억이 남아요. 그때 서울에 어떤 남자분이 투숙해서 다녀가셨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니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그때 6월 18일부터 거의 한 2주간 그때 사장님 내려오셨고 바로 영업 중단하면서 모든 손님들 따로 다 호텔 전체 비웠죠. 예, 투숙된 분들 다 보내드리고 해놓고 그다음에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근데 그 중단 결정도 엄청나게 쉽지 않았죠. 근데 사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그다음에 필수 인원 저도 있어서 몇 사람은 호텔에 투숙하면서
모두 방역 철저히 하고 예, 그 2주 동안 또 삼성병원에 모 박사님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이 계속 우리 직원들 다 케어와 교육과 뭐 이런 걸 하면서 또 이제 또 도하고도 그때 그 당시 저 원 지사님 계실 텐데 그런 소통도 많이 해가지고 뭐 위기였지만 또 잘 슬기롭게 잘 넘겼네. 했던 건데 또 그해 끝날 때 그해 6월 30일하고 7월 1일 그 사이에요. 우리 그 호텔의 그 슈리베이치 쪽에 그때 건물 한 보름 전에 그 당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약간 뭐 휴게 카페 형식이었는데 그 6월 30일 밤에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그때 그 해수욕장 연결되는 그 절벽, 그 경사면 유실되는 그 사고가 그때 그게 있었죠. 그래서 온갖 하여튼 그 서프트라이트는 다 맞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좀 아찔했죠. 그때 뭐 당연히 뭐 인명 사고 없었던 건 뭐 다행이고 나중에 또 그 유실된 이후에 그 원인을 다 이게 한데 뭐 건축물이나 이런 거 원인은 아니라고 판명이 됐지만 뭐 그때도 역시 건축물 바로 철거하고 그리고 그 경사면 유실된 데는 이제 뭐 고강도 텐션 네트 공법인가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동안 촘촘히 그 진짜 자연 상태로 만들어서 한 10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복구 공사를 했던 그게 좀 치명적인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기 근데 때문에 그런 위기가 또 바로바로 조치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빨리 그런 어떤 전환한 그런 것들 좀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그래요? 그 시절에도 이부진 사장이었나요? 그때 그 메르스 때 와 계셨었죠. 메르스 때, 예, 그 한 2주간 거의 같이 예, 계셨었죠. 그러면 이게 오너가가 직접 사장을 하니까 그런 결정은 빠르네요. 그게 엄청나게 맞습니다. 일반 그 월급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결정하기 쉽지 어렵잖아요. 않죠. 예. 그런 영업 중단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그것도 되게 투자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리고 공사하고 막 이런 것도 예, 그런 결정이 쉽지는 않죠. 예. 뭐 그 다른 중요한 일은 없었나요? 쉽지 않은 오늘 이 자리 쉽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얘기. 뭐 특별히 아쉽다는 건 없고. 예. 일단 저도 그 직장인 한 사람으로서 나름의 그 상당한 자부심 갖고 네. 한 30년 동안 하던 나름 좀 운도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또 주변 선후배님들이 또 다 좋고 서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예, 또 좋은 또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또 이런 얘기도 나누고 하는 게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 오늘 신라호텔에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창민 선생님을 모시고 호텔리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라호텔의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라호텔이 앞으로 영원히 가려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원하라 이런 게. 영원하라. 그게 제주 신라뿐만이 아니고 아마 삼성의 그 어떤 모태라 그럴까? 근데 인재제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 관리 어떻게 계속 꾸준히 네. 예, 할 것이냐. 예, 그게 가장 정답이고 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게 만들어져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네. 예, 삼성 이름 걸맞게 네. 어떤 영원한 초인류 기업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합니다. 기회에 자기 홍보도 열심히 하시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